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중국 북부 지역에서 올봄 모래폭풍 발생이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2월 26일 중국 국가임업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가임업국에 따르면 이번 봄철 모래폭풍 감소 요소는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우선 찬 공기 활동이 약화되면서 대기 순환이 덜 활발해졌고 황사 발원지인 네이먼구 자치구와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등에서 초목 성장이 개선된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이어진 사막화 방제 노력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월까지 모래폭풍 발생 횟수는 9회에서 12회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는 역사적인 평균 12.5회보다 적은 수치이며 지난해 발생한 10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강한 모래폭풍은 2회에서 4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그 강도 역시 예년에 비해 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사가 지속되는 기간은 평균 5일에서 7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지난해 평균 8.2일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황사 발원지의 초목 회복이 모래 이동을 막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눈이 더 많이 쌓이고 토양 수분이 증가한 점도 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관측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몽골과 네이먼구 자치구의 강수량이 줄어든 점이 황사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상황은 봄철 기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의 모래폭풍 감소 소식은 황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변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10년 가까이 연구한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연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진이 AI의 연구 문제를 맡긴 결과 AI가 단 이틀 만에 기존 연구진이 수년간 시행착오 끝에 도출한 가설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진은 AI의 성능에 충격을 받아 구글에 우리 컴퓨터가 해킹당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이메일까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AI는 구글이 지난 2월 19일 공개한 AI 공동과학자로 최신 생성형 AI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연구 논문 검토는 물론 독창적인 가설 수립까지 수행하며 연구 목표를 입력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웹 검색을 통해 연구 가설을 생성합니다. 이후 스스로 가설을 평가하고 개선하며 실험적 검증까지 가능하도록 구체화합니다. 구글은 AI 공동과학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3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연구진의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기존 약물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효과적인 후보물질 8종을 찾아낸 실험이었으며 세 번째는 스탠퍼드대 연구진과 함께 간 섬유증 표적 3개를 발견한 연구였습니다. 한편 오픈 AI는 최근 딥 리서치라는 AI를 출시했습니다. 최대 30분 동안 온라인 문서, 이미지, 학술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AI는 성능평가 시험에서 중국 딥시크의 모델보다 3배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케빈 브라이언 교수는 B급 학술 저널에 실릴 논문은 AI가 하루 만에 작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I의 발전은 연구 방식뿐만 아니라 과학자의 역할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는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창의적인 연구 설계를 수행하는 역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유용균 실장은 AI가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인간 연구자는 AI와 협업하며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미 칠레에서 국토의 90%가 암흑에 갇히는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전국에서 900만 가구가 전력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까지 마비됐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2월 25일 오후 3시 16분경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고 도심의 신호등도 거의 작동하지 않아 교통 혼잡이 극심해졌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광산도 한때 조업을 멈추는 등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칠레 정부는 당일 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민간 전력망 운영업체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부의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롤리나 토아 내무부 장관은 이번 정전은 북부 노르테치코 시설의 송전선 장애로 인한 문제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전 발생 9시간 만인 이튿날 자정쯤 칠레 전력조정국은 정전된 지역 중 90%는 전력 공급이 복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도 26일 오전 9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롤리나 토아 장관은 전력 의존도가 높았던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전이 이들의 사망 원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메나 아길레라 보건부 장관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칠레는 전력시장 100%를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칠레 전력조정국이 시장 감시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망을 보유하고 있는 칠레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은 15년 만입니다. 앞서 2010년 2월 강진 발생 한 달 후에도 발전소 손상으로 인해 국민의 90%가 정전을 겪은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